이 비디오에서는 유니티의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의 쉐이더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 및 방향에 따라서 텍스처 매핑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쉐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보트어택 게임 데모를 이용을 합니다. 이 데모는 2019.3 버전을 이용을 하는데요. 2020.2 버전과는 쉐이더 그래프의 인터페이스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바위와 절벽 표현을 위한 쉐이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쉐이더는 메쉬의 머티리얼이 씬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와 회전에 관계없이 항상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매핑되도록 해줍니다. 쉐이더는 바위의 바닥이 항상 젖어 보이게 만들고 잔디는 바위의 특정 높이 이상에서만 나타납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은 쉐이더를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PBR 그래프를 선택해서 새 쉐이더를 만들고요. 이름을 락 쉐이더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에서 새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바위에 연결해 줍니다. 이 쉐이더의 아이디어는 씬의 오브젝트의 현재 위치나 회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메쉬가 어떻게 보일지 결정하고 이 레이어에 대한 마스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 레이어부터 바위처럼 보이게 처리합니다. 샘플 텍스처 2D 노드를 만들고 텍스처 노드를 연결합니다. 이 노드의 프로퍼티 이름을 락 알베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맵을 생성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보트어택 데모에서는 실제로 바위에 대한 노멀 맵과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하나의 텍스처로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텍스처를 하나의 이미지에 다른 채널 패킹하는 방법은 텍스처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압축을 풀고 사용하기 위해선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샘플 텍스처 2D 노드를 만들고 노멀 AO 맵에 대한 속성을 할당을 합니다. 그런 다음 레드 채널을 가져와서 프리뷰 노드에 연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위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마스터 노드의 오클루전에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 벡터 3 노드를 만들고 그린 채널에 Y를 할당하고 블루 채널엔 G를 할당하고 알파 채널엔 X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처의 0에서 1 사이 값을 노멀 벡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다시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2배로 하고 1을 빼면 됩니다. 이제 멀티플라이 노드를 만들고 각 값에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서브트랙트 노드에 할당하고 각 값에서 1을 빼줍니다. 이제 프리뷰에서 텍스처가 성공적으로 다시 매핑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멀 맵도 마스터 노드에 연결합니다. 여기에 알베도도 연결을 합니다. 이제 바위의 비주얼이 괜찮아졌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에 몇 가지 계산을 추가하고 특정 높이부터는 잔디를 추가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로 돌아가서 그래프를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노드에서 마우스 우클릭, 뷰, 컬러 스포트를 선택해서 일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서 이러한 노드들의 프리뷰를 숨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잔디 텍스처를 위한 노드들을 만들게요. 다음으로 노멀과 알베도 텍스처에 러프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러프 노드에서 t라고 표시된 건 타임 값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텍스처가 블렌딩된 수치로 쓰이게 됩니다. 0과 1 사이의 값이 입력이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 텍스처를 사용해서 두 텍스처의 블렌딩 마스크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타임에 샘플 그레디언트 노드를 연결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UV 좌표에 따라서 검정에서 흰색으로 블렌딩 되는데요. 검정은 0이고 흰색은 1이기 때문에 잔디에서 바위 텍스처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시각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죠. 메쉬의 UV에 따라서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바위 텍스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잔디의 마스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바위의 윗면에만 잔디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락 텍스처가 러프 노드의 A에 할당되고 그래스 텍스처가 B에 할당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포지션 노드를 만들고 스페이스를 앱솔루트 월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Y 값에 해당하는 G 채널을 스무스템 노드로 보냅니다. 이제 이걸 러프 노드의 T 값에 연결하면 마스크가 바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닥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설정하기 위해 포지션의 Y, 즉 높이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이상의 값은 흰색이 되므로 잔디 텍스처가 적용이 된 것이죠. 잔디가 자연스럽게 분포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보드에 그라스 하이트 블렌드라는 새 벡터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스무스템 노드에 엣지 2 포트에 연결해서 잔디가 나타날 기준 높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펙터에서 값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는 마스크의 교차점을 이용하지 않고 그라디언트의 크기를 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무스템 노드 값을 블렌드 값의 상대적인 걸로 해서 가장자리의 두께가 일정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트랙트 노드를 추가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레디언트가 그라스 하이트 블렌드에서 1을 뺀 값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드 노드를 추가하고 스무스템 노드의 두 번째 값을 그라스 하이트 블렌드에 1을 더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가장자리의 두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블렌드 포인트는 바위의 위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꽤 좋아 보이네요. 이제는 블렌딩 되는 마스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특정 방향을 바라보는 부분에만 잔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멀 맵을 방향 벡터로 변환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락에서 노멀 맵을 가져와서 트랜스폼 노드를 만들고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줍니다. 또한 타입은 디렉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메쉬의 각 부분의 월드 스페이스 기준의 방향을 알려주는 맵이 생깁니다. 잔디가 위쪽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플릿에서 Y 값에 해당하는 그린 채널을 뽑아냅니다. 이걸 이전의 스무스템 노드에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메쉬의 각 노멀이 얼마나 위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비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제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러프 노드의 마스크로 사용을 하면은 잔디는 메쉬의 가장 위쪽을 향하는 부분에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추가 작업들을 해서 바위에 나타난 잔디들의 밀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절이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 노드에서 다른 스무스템 노드를 추가합니다. 임계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블랙보드에서 새 벡터 원값을 추가하고 0과 1 사이의 슬라이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임계값을 1- 노드에 연결한 다음 이를 스무스템 노드의 엣지 2 속성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러프 노드의 타임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제 머티리얼에서 값을 조절해서 잔디가 바위 위로 얼마나 더 퍼지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쉐이더 그래프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쉐이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는 쉐이더를 빠르게 만들고 반복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툴입니다. 특히 보트 어택 데모에서는 쉐이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 어택 데모와 쉐이더 그래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영상 설명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원하신 쉐이더 아니면 튜토리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